2020년 8월 26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테넷이 개봉했습니다. 놀란 감독은 그의 첫 장편 영화 미행에서부터 줄곧 퍼즐적 묘소를 활용하여 관객과 평단, 모두의 호평을 받고 일약 스타 감독의 반열에 든 감독이죠. 이렇게 관객을 혼란으로 빠뜨린 후 마지막 퍼즐 조각을 딱 맞췄을 때의 쾌감을 선사하던 그의 스타일은 시간이 지나 더욱 발전했고, 최신작 테넷에 와서는 그 퍼즐이 너무 방대한 나머지 대부분의 관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정밀한 시계처럼 짜여진 퍼즐과 상상력이 이 작품의 매력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데만 주력하는 것 같아 저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거장은 이 테넷을 통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의견이겠지만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인간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은 꽤 오래된 믿음이기도 합니다. 즉, 영화에서 주인공이 총을 들었을 때 쏠지 말지 하는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할아버지 역설에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할 것인지까지 이르는 중대한 선택까지 본인의 자유의지로 행한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 따라 인간은 미래에 수많은 경우의 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 재미있는 실험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79년 벤자민 리벳이 실험한 이 실험은 간단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초록색 점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점이 위치할 때 그것의 말함과 동시에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뇌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손을 움직이겠다는 결심을 의식하기 약 0.5초 전 이미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결정이 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토록 신뢰하던 인간의 자유의지가 반박당하는 순간인 것이죠. 당연히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던 자극이 생각을 거쳐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자극에 따라 결정이 미리 이루어지고 이후에 생각을 하고 행동한다는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 실험의 결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리벳의 실험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이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결국엔 미리 정해진 대로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은 많습니다. 이 실험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간단한 상황에서의 결과고, 장래희망을 선택하는 것 등 고차원적인 결정까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이 던진 의문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과연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즉, 인간은 정말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정말 만약 훗날에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후폭풍은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우리도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해진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갑자기 리벳 실험을 왜 꺼내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이 인버스에 대해 듣고 총을 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목표물에는 이미 탄원이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주인공이 총을 쏘는 것이 오롯이 본인의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해, 주인공이 본인의 의지로 총을 쏘기 싫었다면 총을 쏘지 않았을 미래가 펼쳐졌을까요? 적어도 테넷의 세계에서는 아닙니다. 탄원은 사격에 대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사격은 탄원에 대한 원인이죠. 이 둘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탄원이라는 명백한 결과가 있는 이상 주인공의 사격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라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 앞에서 인간의 의지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아주 사소한 결정마저도 결국엔 거대한 우주의 법칙 속에서 도출된 결정인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할아버지의 역사를 영화에서 부정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결과가 있는 이상 할아버지라는 원인은 사라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감독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자유의지는 없으니 인간은 무가치하다라는 허무주의적 주제를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히려 감독은 이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나타내는 인물이 캣입니다. 캣의 어원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제상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어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어느 날 양자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고실험이지만 이는 처음에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양자역학은 다양한 매체에서 마치 판타지 같은 요소로 사용되어 익숙하지만 이를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적을 겁니다. 그만큼 내용이 난해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양자역학은 이러한 면 때문에 고전역학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었고 그 중 하나가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실험입니다. 우선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실험을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이 다루는 미시세계에서의 확률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확률과는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동전을 던지고 그 결과는 아무도 보지 않은 채 상자에 담아뒀다고 합시다. 그 상자에 있는 동전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앞면 혹은 뒷면인 상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앞면 혹은 뒷면으로 정해진 결과를 상자를 들쳐 확인할 뿐이죠. 하지만 미시세계로 가면 이것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 상자 속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시에 그때야 비로소 앞면 혹은 뒷면인 상태로 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양자역학의 연구들을 비판하기 위해 나온 사고실험입니다. 만약 미시세계에서 50%로 이러한 일을 인식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독가스를 방출하는 배관이 있고 이 배관은 상자 속 갇힌 고양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미시세계의 확률은 모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미시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기계장치도 인식한 경우와 아닌 경우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방출되는 독가스도 두 가지 모두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자 속 고양이는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모두 존재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공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즉,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역학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캣도 이러한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후반부 캣은 정해진 미래가 있습니다. 바로 조명탄이 쏘아진 후 사토르를 사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명탄이 쏘아지기 전에 사토르를 사살합니다. 그녀가 신호를 받기 전에 사토르를 사살하는 것은 정해진 미래가 아닌 불확실한 미래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 보았던 자유롭게 다이빙하는 여성이 결국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 또한 이미 일어난 일이란 것을 직감합니다. 테넷 속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죽거나 산 상태로 모두 공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상자 속 고양이는 살아있는 고양이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호를 받기 전에 캣이 사토르를 사살한 것은 과연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의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란 본인의 선택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의지가 아닙니다. 일어난 일을 일어나게끔 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먼 옛날부터 이것을 운명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정해진 운명을 이루게 해주는 것은 물리 공식이나 수학 계산이 아닙니다. 캣의 아들에 대한 사랑, 주인공의 믿음, 닐의 우정, 그리고 세계 멸망을 막고자 하는 모두의 의지입니다. 시간과 인과라는 과학적 질문에 너무나도 인간적인 감독의 답변이었습니다. Don't try to understand it. Feel it. 이 대사가 영화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세계를 이해하려 할 때 과학과 수학이라 언어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관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계의 한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세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계를 움직이는 진리를 우린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어쩌면 우리 자체가 그 진리의 일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테넷 리뷰였습니다.